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흐름과 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이에 잘 발병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발병의 연령에 따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 중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가능성이 낮아진다. 특히 이제 60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공황장애는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럼 60 이후에는 공황장애가 잘 생기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이 증상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과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 발작의 증상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에 대해서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반응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공황장애가 잘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주로 젊은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공황장애가 잘 발병하는 그 어떤 연령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뭐 18세, 또 20세, 25세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충분히 되고, 임상에서도, 저도, 공감이 되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한 가지 나이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5세라고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세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25세 이전에 발병하는 이제 공황장애를 조기 발병군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또 25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를 바로 비조기 발병군이다 라고 또는 만기 발병군이다 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25세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랑 25세 기준 이후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세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나타나는 이제 경우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자세히 보면 25세 전에 나타나는 공황장애의 평균 연령이 한 20세 정도, 그리고 25세 이후에 나타나는 공황장애의 평균 연령은 35세 정도 해서 이 두 가지 시기를 가장 공황장애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20세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공황장애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5세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공황장애가 단순히 나이의 연령적인 어떤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병의 경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조기 발병군이라고 하는 경우는 발병의 원인이 환경의 영향보다는 주로 유전적인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도 또 모녀가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딸의 경우에 이제 10대부터 공황 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전적인 경향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또 물론 이렇게 10대나 20세 전후에 발병한 분들이 다 유전적으로 뭐 부모님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질병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릴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트라우마, 또 가정 불화,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20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25세 이후에 이 비조기 발병군에게서는 그 원인이 유전적인 경우보다는 주로 이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기 발병군과 비조기 발병군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제 발작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기 발병군에게서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공황 발작의 뭐 13가지 국제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비현실감이 있는데, 이 비현실감이 이 조기 발병군에게서는 잘 나타난다
비조기 발병군보다는 이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상으로도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부합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이인증의 하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에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 이인증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 괴롭고 불편한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비현실감이라든가 뭐 연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분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이제 표현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또 비현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을 때 이걸 듣는 입장에서 또 그게 공감이 금방 되지 않는지,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비현실감이나 또 심해져서 이인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외부에 잘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더 힘들어지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기 발병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발작상의 임상적인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기 발병군에게 있어서는 이제 공황장애가 올 때 공황장애뿐 아니라 기타 사회공포증이라든가 다른 불안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비조기 발병군에게서는 이제 단순하게 공황장애만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에 발병한 똑같은 공황장애를 하더라도 이 조기에 발병을 한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한 이 경우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굉장히 더 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겪게 되는 이제 이 신체적인 심리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공황장애 일반적인 특징 중에 여성이 이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생리 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안과 발작들이 더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공황장애가 여성들이 이제 평소에 긴장과 불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여성들이 잘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보이고, 여성들은 오히려 이것을 좀 숨기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임상에서 이런 현상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기 발병군과 비조기 발병군을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조기 발병군과 비조기 발병군이 공황장애 지속 기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비조기 발병군, 즉 35세를 전후해서 이제 발병하게 되는 경우는 약 5.4년 정도, 한 5, 6년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조기 발병군인 경우에는 20세 전후에 발병한 경우에는 이것이 한 12.6년, 12년, 13년, 거의 35세 중심으로 발병한 경우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병이 진행이 되고 소요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요즘 말로 정말 소름 돋는다라고 느꼈던 것은, 제가 정확하게 20세 정도에 공황장애가 시작돼서 약 10여 년 정도 공황장애가 이제 지속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 공황장애가 시작될 때는 이게 10년간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대로 거의 12년까지는 아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3년이라도 덜 겪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10여 년 정도라는 기간을 이 공황장애가 쭉 지속이 되었던 것이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평균적인 어떤 하나의 병의 경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이 20세 조기 발병하는 분들이 10년, 12년씩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 조기 발병군의 어떤 이 경과가 비조기 발병군보다 굉장히 길다. 2배 이상 갈 수 있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조기 발병군에서 이렇게 길게 공황장애가 지속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합병돼서 더 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20세 전후에 이제 발병하게 될 경우에 당사자가 치료에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뭔가 자기 본인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나이다 보니까 이것을 본인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 물론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던 이제 측면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병이 지속되게 되고, 또 부모들 역시 이제 이런 사춘기에 뭔가 이런 발병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소극적인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부모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나 부모님들이 좀 치료에 최초부터 그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동의가 되고, 뭐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던 경우에 보면 사춘기에 치료를 이제 발병을 했는데 뭐 치료가 잘 돼서 어쨌거나 짧게 끝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치료에 임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됐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길게 갔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평균해서 보자면 여기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이 12.6년이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임상적으로 이제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6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 시간이 주는 이제 고통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 12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0년, 그러면 10분의 1 동안 고통을 겪었다. 10분의 9 동안은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죠. 20대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독립을 하고 결혼, 또 자기의 직업,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공황장애를 겪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어떤 독립과 또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이 100이라면 그 100의 능력을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의 만족스러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느껴지는 또 굉장히 힘든 점들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이 20세 전후에 발병하게 되는 이 조기 발병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나는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물론 그랬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연구되어져 있는 결과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조기에 발병했다면 스스로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이제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지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조기 발병군이 겪게 되는 이제 5.4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직업적인 그 뭐 직장에 있든 자영업을 하든 직업적인 캐리어를 계속 이제 굉장히 그 맹렬하게 쌓아가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여기서 한 5, 6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능을 또 100%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에게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이 공황장애가 한번 이제 오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뭐 짧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5, 6년에서 길게는 12, 13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공황장애가 막 시작된 분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물론 이 12년이라고 하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자연적인 경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어느 정도 해결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하나의 또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됐든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끝이 없는 병은 아닌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거랑 합병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합병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이제 시간들을 잘 견뎌낸다면 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발병의 연령에 따라서 병이 내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이해를 하고 대처한다면 또 이걸 대처하고 극복하고 치료하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